이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회사 안에 거대한 피트니스 센터가 있죠. 회원수는 8,3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헬스장은 940평으로 기구는 263대, GX, 스피닝, 필라테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부터 암벽장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출근해서 운동까지 끝내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11시부터 1시 30분 사이가 가장 많은 임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직장 내에 피트니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접근성 자체가 너무 좋아서 효과적으로 임직원들을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입니다. 집중력과 지구력을 높여 업무 체력을 만드는 직장인의 생존 전략이죠. 다만 운동 경험이 없으면 시작부터 막막해집니다. 처음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담하시는 경우에는 운동에 대한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운동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업무가 디지털화될수록 몸을 쓸 일은 줄어듭니다. 성인의 경우 주당 150분의 운동이 권장되지만 이마저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최소한의 체력을 갖추려면 더 의식적으로 운동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진짜 건강은요, 핏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체력을 피지컬 핏니스라고 부르는데 이 핏한 거는 신체가 이 사회에 잘 핏하게,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강과 체력을 그냥 질병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내 몸이 갖고 있는 힘이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핏한 상태로 살아가려면 사실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 운동선수에겐 이기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50kg 여자가 이렇게 근육이 붙으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반복, 또 반복. 링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실 키는 그 꾸준함인 것 같아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보통 몇 개월 있으면 다 체육관에서 사라지시거든요. 저는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경기 끝나고 한 1, 2주 쉰 적은 있는데 크게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취미로 가볍게 시작한 복싱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로 데뷔했고 3년 만에 챔피언이 됩니다. 한국 여자 복싱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인 그의 몸은 사실 매일 너무 다른 두 세계를 오갑니다. 정말 너무 다른 성격이라서 너무 다른 성격의 직업인데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도 좋지만 그 복싱 챔피언이 된 저의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 너무 피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운동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노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약한 편이어가지고 좀 병원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 체육관에 딱 오면 일단 체육관 온 순간부터 병원 일을 잊게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힘들 때는 사실 체육관 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와서 처음 오기까지가 힘들고 이제 몸만 풀리면 이제 제 몸이 하고 있어요. 멘탈을 지키는 생존 기술을 복싱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운동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찾았습니다. 운동 안 하다가 아파지고 나면 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좀 미리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타고나지만 강한 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40이 돼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면서 지금의 제 몸이 제일 건강하고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컨디션이 좋거든요. 저는 43살 두 딸 아이의 아빠이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신현섭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을 나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인생 처음으로 처절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상태로 2년을 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 몸을 신체 나이를 30대로 돌리면 만약에 30살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무섭냐. 그때부터 10년 동안 실패하고 고생을 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40이 넘었지만 30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몸부터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갖 핑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운동이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운동을 한번 하러 갈 때마다 아, 오늘 갈까 말까 아니면 어제 했는데 내일 하면 되는데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소한 망설임에서 만약에 운동을 안 하는 거를 반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살면서 도전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있어서 항상 망설임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무조건 하는 걸로. 그렇게 3년 동안 무조건 하기로 한 마음을 지속시켜준 건 가벼운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을 뭐 헬스장 가서 1시간, 2시간을 꽉꽉 채워갖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걸로 접근을 하면 일단 시작 자체를 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거든요. 거기에 1%면 14.4분인데 그러면 하루에 15분 정도만 노력을 해보자. 하루 1%가 쌓여 전에는 포기했던 무게를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들이 늘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도 생겼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혼자만 갖고 있기 아까워 운동 챌린지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100여 명이 자신의 15분 운동을 인증하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그는 운동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새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헬스장을 집 앞에 있는데 왜 못 가냐고 하는데 일단 집에 일단 들어와서 소파에 앉기 시작하면 엉덩이를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지만으론 어려운 운동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방법.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하고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잘해도 환영해주고 잘 못해도 서로 격려해주는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커리지가 돼요. 잘해도 못해도 격려해주는 최고의 운동 파트너는 그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한 10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기에 너무 헤비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꾸준히 하기 너무 좋은 포맷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즐겁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녀는 한 팀으로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둘이 함께 완주하는 경기. 경기 내내 서로를 책임져가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날의 팀플레이는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오랜 집안에 이제 그 장손 그다음에 뭐 맏며느리로서 가사에 많이 헌신하다 보니까 본인들 건강 관리 잘 못하셔서 노년에 좀 많이 힘들게 지내셨고 저희 자식된 도리로서 그걸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과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만약에 노년을 보낸다면 결국 또 내 그 자녀가 제가 했던 대물림을 또 자녀가 받아서 여전히 또 힘들어 할 테니 그러면 내가 좀 더 부지런 떨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뭐 60, 70, 80에도 내가 자주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케어할 그 시간에 자기네 식구들하고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운동을 전 책임이라고 봐요. 가장이니까. 젊었을 땐 운동을 가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저희 80년, 90년대에는 토요일도 근무하던 시대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거의 근무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 또래 분들이 운동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환경적으로. 하지만 운동만이 유일한 살 길이 되어버렸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과로가 쌓이면서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출근 중에 졸음운전 해가지고 거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뻔한 경험을 겪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가족을 지키려면 이제는 작심하고 이제 체중도 빼고 운동도 해야겠다. 그는 곧장 등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지만 처음 하는 운동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급속도로 25kg 감량을 했고 아주 독하게 했습니다. 감량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근육도 많이 소실이 돼서 기운이 없어요. 몸은 가벼워져서 좋은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유산소와 웨이트 병행하면서 몸이 이제 좀 더 단단해지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시행착오 끝에 찾은 인생 운동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크로스핏. 예순의 선수가 될 만큼 푹 빠졌습니다. 그는 몸이 가진 힘을 인생 후반부에 깨달았습니다. 한 50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쉰이 되어 시작한 운동. 시작은 4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운동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을수록 더 큰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늦었을 때는 그 지각비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각비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도 들이고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싶다, 잘 해야겠다라는 감정을 조금 더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장벽이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는 거고. 지각비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곧 성인이 될 수많은 아이들에게 운동은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고등학교에 헬스부가 생겼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긴 하루에 작은 틈이 생긴 겁니다. 유지한 상태로 내려가. 다운. 터치. 업.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거가 잡고 집중. 무게 날리지 마. 교사 경력 11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주용성입니다. 저희 운동장 한 바퀴가 100m가 조금 넘는데 2바퀴를 힘들어서 못 뛰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천천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체력 수준을 보면은 많이
이제 안타깝고 저도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Put your loving hand out, baby. I'm begging, begging you to put your loving hand out, baby. I'm begging, begging you to put your loving hand out, darling. Riding high when I was king. 그냥 운동하다가 릴스 한번 니네 되게 웃기게 운동한다 하고서 올렸는데 처음 올린 릴스가 조회수가 200만이 넘으면서 야 니네들 이렇게 유명해졌다 하니까 애들도 스스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SNS로 헬스부 아이들을 본 지역 사진관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헬스부에 들어온 지 1년. 몸이 달라졌고 표정과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느낄 수 없는 더 큰 필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헬스장을 만들 곳이 없는 거예요. 빈 곳이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처음 한 게 그 강당이었어요. 강당 무대 위. 근데 사실 강당 무대 위라는 게 저희들 체육과만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교무실을 2개를 하나로 합치겠다. 여기를 헬스장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여기가 헬스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체육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또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모르겠어. 나 지금 아직 다리 한 번이 안 됐어. 하나. 올려! 아이! 하나 더 오자 했으니까. 넘어. 아! 밀어 올려! 밀어 올려! 밀어 올려! 렛츠고! 하나! 아, 보조 내려가지 잠깐만. 터치. 아! 병원이 오늘 신기록을찍나요? 강해 보이기만 하는 몸이지만 처음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집에서도 이제 할 것도 없고 집에서 있으면 핸드폰만 보니까 주로 그냥 밖에서 목적지가 없이 그냥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원래는 고1 이제 1학기 지났을 때 이제 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해가지고 중퇴까지 약간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헬스 시작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이들에겐 저마다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게 해준 건 모두 같습니다. 운동입니다. 슈퍼데이. 저도 슈퍼데이 제일 많이 쪘을 때가 168에 110kg였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먹는 거를 참고 이런 거보다도 남들이 제가 뺀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넌 못 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많았는데 원래 80 초반 정도 목표였는데 그것도 이렇고 이번에 시골 내려갔을 때도 자고 있었는데 고모 왔는데 저분은 누구셔 이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작아서. 매일 반복되는 운동이 오늘도 학교 한켠에서 계속됩니다. 하나.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해! 하나! 5개. 둘! 나 좋아! 하나 더. 자신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교사에겐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켰다는 보람이 남았지만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헬스부는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해서 다 모인 거잖아요. 사실상 아이들 체육 수업을 안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불청객인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 코로나 시기를 완전 직격탄으로 맞은 사춘기 때 직격탄으로 맞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흔히 말하는 대중 스포츠에 대한 어떤
기초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기초 체력 수준이 엄청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체육 수업을 할 때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부족한 운동 경험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입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달라진 생활 환경도 몸을 덜 움직이게 만듭니다. 신체 활동 영역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요. 학교 영역, 그 다음에 교통 영역, 집안일 영역, 여가 영역입니다. 여가 영역은 좌식화되어 있고요. 집안에서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무언가 활동하지 않고요. 심부름도 안 해요, 잘. 다 배달시켜요. 교통도요, 엄마 아빠 차나 대중교통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유일하게 학교, 그 중에서도 학교 체육 수업 안에서만 아이들은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땡겨 하나 둘 셋 이렇게 알았어? 옆구리 땡기게.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위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체육 시간입니다. 7, 8.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왜 가냐면은 체육하러 갔어요. 그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경험을 이제 현장의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됐고. 네, 가서. 체육 시간은 학교에서 몸을 마음껏 쓰는 시간입니다. 맨날 선생님한테 체육하자고요. 그래서 막상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잖아요. 처음 5분은 열심히 하는데 딱 10분이 지난 시점부터 애들이 헉헉거리면서 잘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탈락하면 개구리 점프 3번 하는 거야. 알았어요? 개구리 점프. 점핑잭 3번. 점핑잭 3번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강도 운동을 제가 이번 체육 시간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좋아. 움직여. 말처럼 뛴다. 한 번 더 움직이게 하려고 수업에 놀이를 더합니다. 하지만 재미가 중심인 체육 수업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게 교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뛸 수 있어요. 재미가 되게 중요한 체육 교육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재밌어야지 아이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면 문제가 이제 기본 기능이 뛰어난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계속 상처받고 그런 애들이 뭐라고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손바닥 짝. 하나. 잘하지 못하는 아이도 상처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체육 시간을 위해 수업 틈틈이 기본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차려. 자리에 앉아. 이쪽으로 보자. 뒤로 돌아. 일로 보자. 이렇게 보자.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기본 움직임 기술 중에서 이동 움직임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겠어요? 신체 활동 움직임도 스포츠로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스포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는 거예요. 걷기. 자, 걸으세요. 점프. 좋아, 움직인다. 호핑 어떻게 하지? 이렇게 깨금발로 뛰면 됩니다. 깨금발로. 깨금발, 움직인다. 본격적인 스포츠 활동이 시작되는 중학교. 그 전에 기본기를 다져주려 애씁니다. 그는 아이들의 운동 격차를 줄이는 이런 활동이 저학년 때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기본 움직임 기술을 모든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주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을 할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던지기 받기, 그 다음에 공 차기 이런 걸 할 줄 알면은 나중에 그 학생은 발야구를 할 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1, 2학년 때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1, 2학년에 체육이라는 교과가 없는 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있어요. 뭐 피지컬 에듀케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지난 40여 년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체육을 음악, 미술과 통합된 교과로 배웠습니다. 독립된 체육 과목이 없었던 겁니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움직여 놀 때 온전히 내 몸에만 집중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평생 운동을 가까이 하는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급속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급격한 발달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른 학생보다 운동을 못하는 거에 대한 비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 단계,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 그 단계는 운동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의 그 감정과 운동에 대한 몰입감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다, 본능적으로. 그거는 유치원 때 키워줘야 되는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오늘 아이들은 살아가는 내내 아이들의 몸을 지켜줄 기본기를 배울 것입니다. 얘들아 안녕. 모여봐. 안녕, 반가워. 모두 몇 살이지? 8살. 8살. 오늘 8살이 배워야 할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할 거야. 여러분 그 한글 배울 때 뭐부터 배우지? 한글 배울 때 뭐부터 배워?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우지. 그럼 영어를 배울 때는 뭐부터 배워? A, B, C. 그렇지. 잘 알고 있네. J, L, L.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런 알파벳을 배울까? 알파벳. 글자 알파벳이 아니고 움직임 알파벳을 배울까? 움직임 알파벳. 알았지? 앞으로 갔다가 벌렸다가 앞으로 갔다가 잘한다. 앞으로 벌렸다. 그렇죠? 기본 움직임 기술은 운동을 이루는 기본 단위, 영어의 알파벳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알파벳 없이는 스포츠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죠. 넷, 반. 그리고 아이고 옆으로. 그리고 어우 빠르다. 한 방 그리고 두 방. 좋다. 잘했다. 이렇게 비동, 이동. 조작 운동을 구분될 수가 있고 천천히 걷거나 빨리 걷거나 뛰거나 점프하거나 이런 동작들은 보통 이동 동작. 비동 동작처럼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다던가 몸을 굽힌다던가. 마지막으로 조작 운동은 결국 우리가 물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즉 공을 던지거나 받거나 또 공을 차거나 하는 동작들. 특정한 운동 동작을 한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다양하게 그런 동작들을 해보았느냐, 경험해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동작들은 탁월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기도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함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교육, FMS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스포츠 종목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프가 들어있는 스포츠 장면은 뭐가였지? 농구에서 뭐 슛 할 때, 블러킹 할 때, 배구에서 스파이크 할 때, 블러킹 할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농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미리 점프라는 걸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로 가든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 움직임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떤 스포츠 종목을 할 때 따로따로 그거를 막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들을 내가 습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어떤 스포츠 종목을 만나든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스포츠 종목을 향유할 수도 있고 직접 뭐 보러 갈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기본 움직임 기술이 있어도 써먹을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이 숙제로 남습니다. 럭비를 배우기 위해 운동장에 모인 이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서 왔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구르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겁을 내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앞구르기를 못해서 옆으로 구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이제 조금씩 가르쳐 주면은 할 수 있을 건데 안 해봤던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겁이 많죠. 요새 아이들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저는 아이가 고학년 돼서 사실 제주에 오게 된 상황이어서 사실 그런 학군지에 있었고, 근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같은 아파트에 항상 같이 살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밤 10시 반에 학원에서 돌아오는 모습들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아이가 저렇게 커야 하나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기서도 스마트폰은 고민거리입니다.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폰을 좀 덜 들고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시간을 좀 줄이고자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럭비 선수 출신 주민이 코치를 맡고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태그 럭비 클럽. 몸싸움 대신 허리에 태그를 떼는 안전하고 배우기 쉬운 럭비입니다. 12명으로 시작한 클럽은 팬데믹을 거치며 회원이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팀 스포츠를 통해 아이가 많은 걸 배울 거라 믿습니다. 제 나이 때는 이제 그 농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남학생 사이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을 때라든지 운동하고 싶다 할 때는 공 하나 들고 항상 학교 농구장 가서 농구를 했었고, 특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적응이 나을 것인가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뭐 그걸 하면서 저는 그냥 재밌으니까 했지만 나중에 반추해 보면은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로 남아 있거든요. 운동으로 달라진 아이들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발목을 다쳤는데도 그거를 운동을 끝나고 집에 와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목이 아팠다고. 그럼 발목이 아프면 운동을 쉬어야지 했더니 아이가 오히려 저한테 발목이 아프다고 운동을 쉬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좀 겁이 많아서 처음에 시도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태그 럭비를 하면서 원래 아마 혼자였으면 안 하려고 했을 텐데 아이들이 옆에서 응원해 주니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 크는 그 성장하는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에 진심인 어른들이 느꼈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번엔 아이들이 말합니다. 뭘 할 때도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하고 부딪혀보자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달리기가 좀 더 빨라졌어요. 쇼츠 같은 걸 주로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뭔가 한 가지에 갇혀서 약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 럭비를 하면은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도 다 같이 럭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도 아이들은 오늘 운동장에서 뛰고 구르고 넘어지며 배웠던 감각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는 그냥 튼튼한 몸과 튼튼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달라질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튼튼한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갖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느냐만 달라지는 거지 근본은 달라질 리가 없는 거죠.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되죠. 83. 그는 아침마다 1.5km 수영을 합니다. 평생 이어온 운동 습관입니다. 하루 3번, 3시간 운동.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변 청소까지 하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파도가 좋은 날이면 주저하지 않고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브라보!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몇 시간 동안 앉아 공부를 합니다. 운동과 배움을 좋아하는 그에겐 사실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 세계 2번째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가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공로로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죠. 요즘 그는 인터넷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늘 그의 관심사입니다. 운동하고 공부하고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과학자로서 국민 훈장을 받은 그는 등반가로도 체육 훈장을 받았습니다. 평생 운동을 가까이 한 결과였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부터 이 습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와 운동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확고한 철학은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운동을 아주 좋아하셨고 운동을 거의 종교적으로 하셨죠. 운동을 지금도 하루에 3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아침 저녁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한 번 더 하시고 학교 갔다 오면은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운동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까마득한 산 정상을 수없이 오르며 느꼈던 감각은 성인이 되어 힘든 순간마다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박사학위 받으면서 학위 논문 쓸 때 이 거대한 논문을 내가 써야 되는데 지금 겨우 50% 왔는데 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옛날에 운동하던 경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진짜 매일같이 부딪히면서 계속 훈련을 하고 그거를 이뤄냈을 때 내가 목표하던 거를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물어붙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딸을 키웁니다. You're doing amazing. 딸도 운동이라는 평생의 자산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세대면은 너무 볼 것도 많고 소파도 너무 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내가 어디 나가서 뭐 운동을 해야 돼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살다가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편해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움직임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편리한 기술의 시대를 열었던 그는 여전히 몸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오가닉 하니까 몸 있는 거죠. AI는 그 건강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해요 아니에요 따라서 얼마나 많이 영향받을 건데 뭐 국간적으로 하면 하루에 예를 들면 공부하는 거 20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못하지. 그렇지만 그 몸이 건강하면 거기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쉽게 포기하기로 돼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평생 운동을 놓지 않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결국 우리는 몸으로 살아간다는